동영상 보는 사람들 이거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자, 우리는 순서 구간에 들어왔어. 우와. 순서 구간. 순서 구간에 들어왔는데, 자, 볼게. 자, A, B, C. 자, 핵심은 요 둘이지. 자, 얘는 해석으로 푸는 애. 지식이 똑같은데, 얘는 중요한 정보로 푸는 애. 자, 근데 이 중요한 건 결국 기출코드하고 유형별풀이라는 거 알고 있는 상태. 출제자의 의도는 얘는 맞고 얘는 틀리게 하겠다. 됐죠? 자, 이런 관점에서야. 자, 그럼 우리는 듣기 시간에 쉬운 거 먼저 풀기 6개 이상, 그 다음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3개밖에 없다고 했잖아, 수능 영어는.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는 순서 구간에 들어왔어. 순서 구간. 순서 구간이라 부르는 건 우리가 35번부터 39번, 그 다음에 43번 이런 애들 순서 구간에 부르지. 자, 출제자의 의도는 해석으로 푸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따라서 이 구간은 해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해석이 잘 된다, 잘 안 된다, 많이 안 된다가 있으면 얘로 나올 걸 딱 기본적으로 전제를 해야 돼. 뭔지 알겠지? 해석이 잘 안 될 거다를 전제로. 자, 그래야만 B가 틀릴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B가 틀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A가 맞아야 되잖아. 따라서 뭐야? 그러니까 전체적인 해석을 막연하게 무지성으로 하면 이런 느낌이 날 거야. 단 중요한 정보인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관점에서 하잖아? 그러면 이런 해석의 느낌이 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뭔지 알겠지? 자, 그럼 우리는 지칭어 대신 칠판 봐. 해석을 하다 보면 중요한 정보를 만난다라는 생각이 B고, A는 중요한 정보를 찾고 나서 열심히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발견을 해야 돼. 발견. 이게 첫 번째야. 자, 그리고 나서 해석을 하는 거지. 우리도 해석을 안 하는 게 아니야. 해석을 하는 거야. 단 얘하고 얘는 다르지. 얘는 무지성 해석. 얘는 뭐다? 무엇을 해석을 할지, 어떻게 할지가 정확한 애들인 거지. 됐지? 칠판. 자, 그러면 무엇을?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어떻게? 자,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해서 언어적인 약속이 있다 했잖아. 언어적인 약속. 그래서 이 약속이 지켜졌냐 안 지켜졌냐 이 관점만 바라보면 된다고. 됐지? 칠판. 그럼 우리는 이제 뭐야? 순서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난 거야. 됐지? 그래서 B처럼 그냥 전체적인 해석을 시도하면 되게 힘들 거야. 근데 전체적인 해석이 아니고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에 관련된 해석이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질 거다. 됐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이 되는 거야. 자, 순서 구간 들어갑니다. 자, 흐름 무관은 주제의 성격과 순서의 성격이 섞여 있어. 그래서 흐름 무관은 주제에 대한 복습, 순서에 대한 예습. 됐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성격을 이해한다면 풀이 비법은 저절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첫 문장의 주제다.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하는 데 사용한다. 2번부터 5번을 주제하고 비교한다. 단어 함정을 팔 거다. 여기까지가 주제의 성격. 자, 4번은 순서 힌트를 활용하는 순서의 성격. 자, 데이터의 관점에서 본다면 2번은 답이 된 적이 가끔 있어. 3번, 4번이 주로 된다. 이렇게만 잡으면 남들보다 유리한 출발입니다. 갑니다. 자, 그러면 A 같은 애들은 35번 문제를 풀 때 딱 지문을 바라봐. 어떤 느낌이 나야 돼? 이렇게 돼야 돼. 첫 문장의 주제다.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한다. 이렇게 바로 돼야 된다고. 됐지? 이게 딱 기본값이야. 칠판. 그래서 요까지 해서 주제를 찾으면 엄청 유리해지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발 이거 하나는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나가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어? 대칭성을 만들고 B를 세게 읽는다. 자, 얘가 생략돼도 상관없지. 왜? 대칭성 때문에 생략돼도 알 수 있어. 칠판. 자,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두 개는 똑같다. 자, 얘가 생략돼도 상관없어. 왜? 어차피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옴으로써 해결할 거니까 우리가 이건 알고 있잖아. 자, 얘가 8개에서 12개 정도 만날 거고 얘를 갖다가 4개에서 6개 정도 만난다고. 인과 연결사도 4개에서 6개 정도 만날 거고 너무너무 잘 나오는 거니까 기본으로 좀 깔고 갑시다. 근데 중요한 건 역접의 생략. 괜찮아. 왜? 대칭성이 어차피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알 수 있어. 자, 예시의 생략. 괜찮아. 뒤에 있는 특정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칠판 가볼게요. 자, 그러나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대칭성을 만들고 뒤를 세게 읽어야 되잖아. 자, 원고라는 게 당신의 원고가 decline, 거절된 상황이야. 그러면 되게 아프겠지? 마음 아플 거야. 그러나 원고가 거절된다라는 건 처음에는 좀 되게 힘든 일이야. 근데 네가 적합한 수정을 하고 나면 다른 신문사에서 집을 발견하게 될 거다. 뭔 말이야? 그 원고가 실릴 곳을 찾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지. 됐지? 출판. 자, 처음에는
원고를 거절당했어. 그치? 뭐 원고의 질이 한 50점이 됐다고 쳐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거절당했겠지?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 거절을 당했으니까 당연히 더 보완할 거 아니야. 적합하게 수정을 하겠지? 적합하게 수정을 해서 이제 90점짜리 원고가 된 거야. 그럼 나중에는 다른 데서 실릴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문장이 주제다 관점에서 우린 정리를 했어. 자, 1번 선택지는 주제를 구체화한다 했잖아. 주제를 구체화한다. 칠판. 자, 2명이 나왔어. 특정인이. 그럼 뭐라고 느껴야 돼? 특정. 그럼 뭐다? 이그샘플의 생략 이렇게 바로 쳐내야 된다. 그냥 습관처럼. 9월 모의고사에서 31번의 특정새, 34번의 특정 도시 아테네가 나왔고 39번의 특정 건축물 피라미드가 나왔잖아. 됐지? 특정성으로 반드시 잡아내야 돼. 자, 그러면 그러나를 통해서 주제를 전달해 놓고 갑자기 특정 인물을 끌고 왔어. 그 말은 뭔 말이야? 요 두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뜻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처음에 원고를 제출했는데 좀 부족했어. 거절당했지? 그러니까 적절하게 수정을 했어. 나중에는 뭐야? 훨씬 더 잘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칠판. 자, 그러면 점수를 매긴다. 제발 이것 좀 해봐. 점수를 먹인다.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러니까 B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를 풀 때 쓱 읽어놓고 그냥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제발 A는 이걸 점수를 갖다 딱딱 준다니까. 1번은 답이 된 적이 없잖아. 100점. 자, 2번 들어갑니다. 자, this라는 지칭어를 물고 늘어지면 이것도 거의 100점이네. 자, 이러한 두 가지 경우, 그럼 두 개를 받는 거잖아. 지금 이 this가 받는 게. 이러한 두 가지인데 칠판 봐.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되잖아. 자,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돼. B는 무조건 뭘로 풀어? 눈으로 풀어. 따라서 B를 틀리게 하려면 무조건 작전은 두 개야. 첫 번째 뭐다? 재진수를 건다. 두 번째, 지칭어를 이용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뭐야? 별거 아니지만 이 reject가 decline의 재진술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이러한 거절된 두 가지 경우 모두, 즉 피터하고 조지를 갖다 두 개를 받는 거야. 그럼 보스가 두 개를 다 받는 거잖아. 이러한 거절된 두 가지 경우 모두 결국에는 그들의 작가에게 노벨상을 갖다가 받게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지. 즉 처음에 50점짜리 정도의 완성도의 원고를 이 사람들이 받아줬으면 이렇게 훌륭해지지 않았을 거 아니야. 여기서 거절을 당했으니까 적합하게 수정하고 더 좋은 작품이 됐고, 그러니까 노벨상도 받게 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2번도 100점이네. 그러잖아. 특정 인물을 통해서 똑같은 말을 주고 있으니까. 됐지? 자, 이 상대로 3번, 4번이 우범지대일 것 같아. 들어갑니다. 자, 처음 제출해서 원고가 거절되는 건, 그지? 이런 경우가 오히려 더 뭐야? 이런 경우가 인용 영향력이 더 크대. 뭐보다? 원고가 거절당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아, 얘하고 비교하는 게 뭐야? 처음부터 그냥 좋아요. 그 원고 우리 신문사에다 실읍시다. 이렇게 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 두 개 중에서 얘가 더 좋다라고 이 사람은 가치 판단하고 있는 상태라고. 나쁠 게 아니잖아. 지금 자꾸 봐봐. 이 사람은 지금 이 처음에 거절 이걸 뭐야?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니까. 왜? 그것 때문에 나중에 노벨상도 받게 되고 이렇게 했으니까. 됐지? 칠판. 자, 그럼 3번은 파란색은 너무 좋으니까 빨간색이 좀 찍히더라도 한 70점은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4번이 범인이지 않을까? 만약에 4번이 70점보다 뚝 떨어지면 4번이 범인이야. 근데 그걸 확실하게 보여줬지 뭘로? 시밀러리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시밀러리 우린 기출코드 8번에서 했잖아. 시밀러리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야? 시밀러리가 나오려면 제일 먼저 주제를 줘. 아시아 경제위기. 그래놓고 포 이그샘플 다음에 예시원을 줘. 일본 경제위기. 마찬가지로 중국 경제위기. 이런 언어적인 약속이 있다고. 이 관점에서 보면 바로 탈락이라는 거지. 됐지? 하지만 조금 더 코드의 관점에서 봐볼게. 자, B같이 기출코드에 익숙하지 않은 애들은 단어의 관점에서 본다 했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눈으로 봤던 단어가 있으면 좋아해. 자, 그러면 출제자가 이걸 모르지 않잖아. 잘 봐봐. 원래 4번은 없는 선택지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느껴봐. 바로 앞문장에서 citation impact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단어가 엄청 특이하거든. 그러니까 뭐야? 그 단어가 있는 문장을 갖다 만들어낸 거지.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야. 즉 B 입장에서 봤을 때 B는 지가 봤던 단어 첫 문장에서 journal 봤고 앞문장에서 citation impact 봤으니까 이런 식으로 B가 봤을 때 눈의 관점에서 나 이 단어 되게 익숙한데 이런 선택지를 갖다 항상 뭐야? 매력적인 걸로 만든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 됐지? 칠판. 근데 우리는 뭐야? 단어 함정이라고 이걸 바로 느껴버릴 수 있지. 단어 함정판이라고 고생했네. 자, 우리는 뭐야? 주제의 관점에서 바라봐. 주제는 뭐야?
아, 처음에 거절당한 게 나중에는 더 좋은 결과로 이어졌네 이거야, 칠판. 자, 그럼 4번 봤더니 갑자기 뭐야? 저널이라는 건 이러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순서가 매겨진대. 순위가 매겨진대. 이거 너무 생뚱맞다고, 랭크란 단어가. 그잖아. 순위가 매겨지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따라서 이건 뭐야? 거의 빵점에 가깝다고, 실질적으로는. 그잖아. 자, 그러면 얘는 뭐야? 완전히 아닌 것 같아. 자,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한다? 얘를 갖다 없애보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없애고 5번이 3번하고 연결되는 걸 확인하는 거야. 뭐의 관점에서?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 관점에서. 자, 5번을 봤어. 뭐가 보여? 디스 패턴이 보여. 근데 여기서 멍청하게 패턴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오늘 이따 함정으로 나오지?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왔을 때 언어적인 약속이 뭐다? 반드시 앞에 명사가 먼저 나와야만 얘가 나올 수 있다 이거잖아. 근데 문제는 요 두 개의 스펠링이 동일하면 A도 맞고 B도 맞아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 다르게 한다 이게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디스 패턴이 나왔다고 앞에서 패턴을 찾으면 안 되고 뭐야? 의미를 따라가라고, 의미를. 그럼 여기서 디스 패턴은 뭐야? 디스 패턴은 이걸 받는 거지. 처음에는 거절당했고 그러니까 적합하게 수정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더 큰 결과가 나왔고 이걸 받는 거라고. 그래야 자연스럽잖아. 자, 그럼 디스 패턴이 그걸 받는지 뒤에를 봐볼게. 아, 나왔네. 자, 수정에 대해서 거절이 보내는 강한 메시지. 즉 뭔 말이야? 야, 너 50이야. 우린 네 원고 거절할래. 그럼 이거 뭐야? 수정하라는 강한 메시지가 있는 거잖아. 이 강한 메시지는 이익을 줍니다. 궁극적으로는 작가에게 딱 맞잖아. 그대로. 내용이 아예 똑같다고. 그럼 디스 패턴은 뭘 받는다? 이걸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뭔지 알겠지? 근데 무식하게 앞에 패턴이 안 보여. 3번 문장에 패턴이 없어. 이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뭔지 알겠지? 기억합시다. 자, 35번에서 복습해야 될 건 결국 뭐다? 역점계. 이게 단어가 150개인데 그냥 열심히 B처럼 읽으면 처음 본 지문이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A처럼 중요 정보 관점에서 바라보면 역접이다, 예시다, 지칭어다, 기출코드 8번이다, 지칭어 이미 다 아는 애가 해버린다. 즉 지문에 있는 단어 150개 중에서 5개, 문장 8개 기준으로는 한두 개, 거기서 중요한 정보가 나오는 걸 갖다가 누가 찾냐 싸움이야. 자, 36번. 자, 흐름 무관이 A, B, C 배열로 바뀌었지만 이건 포장지가 바뀐 거야. 본질은 그냥 순서라. 그래서 우리는 뭐다? 전혀 판사를 바꾸지 않아. 그대로 갑니다. 자, 하나만 주의할 건 뭐다? 우선 첫 번째, 1번은 탈락이야. 따라서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골라. 뭐의 관점에서?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자,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지칭어 올수 연결사는 앞에 나올 내용에 대한 언어적인 약속이 있어. 따라가 볼게. 칠판. 자, 지칭어가 나오면 반드시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만 나올 수 있어. 단 중요한 건 뭐야? A는 맞고 B는 틀려야 돼. B는 뭐에 약해? 재진술하고 지칭어에 약하잖아. 따라서 스펠링이 동일한 게 아니고 스펠링이 다르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덥디가 높다고. 됐지? 금방도 디스 패턴이 나왔지만 앞에 패턴이 있지는 않거든. 칠판. 자, 올수도 마찬가지야. 자, 이 친구가 나한테 선생님 저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갑자기. 그럼 뭐야? 내 입장에서 축하해. 근데 또한의 언어적인 약속이 안 맞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얘가 나한테 대학교 합격했단 말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럼 안 맞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돼야만 말이 맞다고. 그렇지? 자, 연결사는 더 대박인 게 앞에 내용뿐만 아니라 뒤에 내용도 예측할 수 있어. 자, 가운데를 연결사라고 놓고 보면 뒤에를 예측할 수 있고 앞에도 예측할 수 있고 연결사 자체가 생략돼도 예측할 수 있겠네. 칠판.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예측할 수 있어. 그러나 때문에. 앞에도 예측할 수 있어. 왜? 그러나 때문에. 그러나가 생략돼도 예측할 수 있어. 왜?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지? 자, 갑니다. 기출코드 10번 좀 제발 완벽하게 숙지 좀 합시다. 연결사를 만나면 뜻하고 앞뒤 관계가 거의 그냥 번쩍 떠올라야 돼. 칠판. 자, A를 버리고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른다. 끝말잇기의 관점에서 한 번만 보여줄게. A를 먼저 버려. 자, 끝말잇기니까 단락의 끝부분하고 앞부분에 집중해야 돼. 끝부분, BC의 앞부분. 네가 예상 1번이네. 한 번 더. 끝부분, 앞부분. 네가 예상 2번이네. 한 번 더. 끝부분, 앞부분. 근데 이게 왜 맞냐면 그냥 해석으로 하면 이 예상이 거의 틀려. 근데 우리는 왜 맞아? 지칭어 올수 연결사의 언어적인 약속으로 예상하기 때문이야. 자, A, B, C 배열 문제는 항상 단락의 앞부분에 무조건 뭐가 나와? 지칭어 올수 연결사가 나오게 돼 있다고. 그걸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냥 간단히 말하면 A, B, C 배열은 뭐야? 지칭어 올수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됐지? 출판. 가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자, 36번 문제를 그냥 해석으로 풀려고 하면 이런 경사를 만나는 거야. 근데 36번 문제를
지칭어 올소 연결사에 관련된 해석으로 풀면 이런 경사를 만나게 된다고. 뭔지 알겠지? 제발 도구를 이용해, 도구를. 지칭어 올소 연결사라는 도구가 있는데 왜 이용하지 않냐고. 칠판. 자, 봐봐. 내가 독해 수업을 해보잖아? 그러면 애들이 선생님 여기가 해석이 안 된다고 표시한대야. 그러니까 항상 순서 구간에서 특히 빈칸 문장 삽입하고 ABC별 3점짜리는 해석의 관점에서는 엄청 불편할 걸 예상해야 돼. 단 지칭어 올소 연결사에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고. 갑니다. 좋은 문제야. 엄청. 해볼게. 자, 우선 주어진 글을 강하게 읽고 끝말잇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D에다 동그라미 치고 별표. D. D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입니다. 칠판. 우선 자, D를 만나는 순간 부정 접두사 이걸 봐도 느껴야 돼. 그지? 부정 접두사구나. 혹시라도 자기가 모르는 거 있으면 꼭 정리해야 돼. 자, 근데 여기까지는 큰 의미가 없지. 왜? 출제 전에 A는 맞고 B는 틀리게 해야 되잖아. 부정 접두사를 그대로 내면 둘 다 맞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면 A는 알고 B는 모르는. A는 알고 B는 모르는 걸 내야 되거든. 그럼 애들이 부정 접두사 공부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럼 이걸 익히겠지? 그럼 임하고 이는 부정 접두사다. 그럼 시험에는 항상 뭐가 나오겠어? invaluable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원칙을 내면 A, B 모두 맞고 예외를 내면 A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지. 됐지? 그래서 valuable 앞에 있는 이는 뭐다? 부정어가 아니고 벨이라는 뜻이다. 꼭 기억을 해야 돼. 됐지? 칠판. 합니다. 자,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즉 미국이 예시겠지. 미국은 뭐야? 50개 자치주가 있으니까 지금 마음대로 각자 알아서 자치적으로 통제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대통령이 뭐라 해도, 트럼프가 뭐라 해도 뭐야? 각자 자기 판단을 해버릴 수가 있다고. 따라서 이렇게 중앙 집권화되지 않은 규제가 혁신을 더 향상시키는 이유가 뭘까? 당연하잖아. 각자 자치적으로 판단하니까. 어떤 주는 대마초가 불법이고 어떤 데는 합법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예를 들면. 자, 이거에 대한 이유를 갖다가 우린 따라가면 되겠네. 자, 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을 하겠대. 모든 규제자들은 위험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자, 만약에 일이 잘 되잖아? 그러면 칭찬받지는 못해. 근데 만약에 일이 잘못되면 욕은 뒤지게 먹는다고. 뭔 말이야? 위험 회피, 위험 회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시대야. 신약을 개발했어. 그래서 판매를 허가해달래. 그러면 규제자 입장에서 그래 판매하세요라고 허가를 하잖아? 그러면 돈은 제약회사가 몽땅 벌잖아. 허가한 사람은 아무 이익도 없어. 근데 만약에 부작용이 생겨. 그럼 뭐야? 그 허가한 사람이 엄청 욕을 먹는 거지. 즉 신약 판매를 허가했어. 엄청 잘 팔려. 그럼 돈은 제약회사가 다 벌고 허가한 규제기관은 아무것도 칭찬을 못 받아. 근데 부작용이 생기면 욕은 뒤지게 먹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야? 허가해주세요. 그럼 아 됐어요 됐어요. 좀이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아 됐어요 됐어요. 이렇게 해버린다는 거지. 됐지? 자, 여기까지 읽은 상태. 갑니다. 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이용한 끝말잇기야. 자, 지칭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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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칭어 3개가 있는데 주인공은 아더야. 아더의 동그라미 치고 별표. 우리가 지칭어는 이제 엄청 많이 했잖아. 아들. 아들. 잘 봐. 내가 백화점 생각해봐. 아까 그 예시로 해볼게. 얘가 나한테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처음 봤는데 선생님 저 연세대 또 안 붙었어요. 그럼 말이 안 된다 했잖아. 같은 걸로 해볼게. 연세대 또 안 붙었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그럼 얘가 나한테 갑자기 처음 만났어. 근데 나한테 선생님 저 다른 대학도 붙었어.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 다른 대학에 붙었다는 건 앞에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즉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뭐야? 어떤 주에서는이 먼저 나와줘야 된다고. 이게 엄청 큰 거지. 그렇잖아. 지금 지칭어는 너희들이 많이 연습했으니까 얘를 갖다 좀 물고 아니 생각해. 백화점 딱 갔어. 내가 첫 손님이야. 종목을 처음 만났어. 헤이 쇼미 아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쇼미 어나더나 쇼미 아들스 이런 걸 하려면 뭐야? 적어도 내가 몇 개를 봤어야 된다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드니까 그 다음 걸 보여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따라서 어나더나 아더가 나오려면 무조건 뭐야? 앞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걸 올소 계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지? 칠판. 따라서 잘 봐. 이게 엄청 중요한 거야. 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발견했어.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해석을 했어. 약속이 지켜졌네? 그럼 이건 일회용품이야. 근데 약속이 안 지켜지잖아. 이건 좋은 게 뭐야? 재활용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엄청 큰 거야. 뭔 말이냐면 잘 봐. 지금 얘는 C로 가잖아. 벗 때문에 C로 가는 거야. 그럼 C로 갈 수 있어. 왜? 벗의 언어적인 약속이 딱 지켜졌기 때문에 C로 갈 거야. 좀 이따 볼게. 근데 이건 일회용품이야. 여기서 끝나는 거야. 근데 이쪽으로 못 가요. 왜?
B가 아더가 있는데 주어진 글의 끝부분하고 아더가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잘 봐. B 다음에 A 아니면 C잖아. C 다음에 자 일로는 못 가니까 C야. C 다음에 A 아니면 B잖아. 그러면 여기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재활용하는 거야. C하고 B의 관계를. 즉 B 앞에 있는 other를 다시 한번 재활용을 해. 그래서 C의 끝부분하고 B의 앞부분이 other로 연결되면 C, B, A야. 안 되면 C, A, B야. 이렇게 끝나버린다. 그래서 예상 1번을 고를 때 되는 이유보다 안 되는 이유를 고르면 끝나버린다. 이렇게 된다고 간단히. 뭔지 알겠지? 그래서 안 되는 건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엄청 좋은 거야. 칠판. 그리고 좀 이따 보여줄게. 얼마나 유리해지는지. 자, 우선 other 때문에 잘 봐봐. 이게 엄청 중요해. 칠판 봐. 지금 여기서 핵심 뭐야? 위험 회피잖아. 위험 회피. 여기서 핵심 소재는 위험 회피야. 근데 B를 봤더니 위험 회피가 있어. C를 봤더니 위험 회피가 있어. 즉 소재의 관점에서 얼핏 보면 5대 5라니까 항상 이렇게 준다고. 그렇잖아. 여기서도 핵심 소재가 위험 회피. 여기서도 위험 회피. 여기서도 위험 회피니까 소재만 보면 완전 5대 5라고. 그냥 해석의 관점에서 얼핏 보면. 근데 other를 물고 늘어지면 뭐야 이건? 거의 5가 아니고 1이 돼버린다고. 만족도가, 완성도가. 자, 그러면 얘가 답이 돼야 되겠네? 선생님, 저 C에서 근원한 연결사를 발견했어요. 언어적인 약속으로 활용할게요. 자, 벗의 언어적인 약속은 대칭성이잖아. 그럼 주어진 글하고 C가 대칭성에 걸려야 되잖아. 단어 두 개를 말해봐. 자, 선생님, 주어진 글하고 C가 끝말잇기가 돼요. 그럼 그러나에 걸려야 되잖아. 단어 두 개. 뭐하고 뭐야? 힌트를 주면 여기에 뭐가 있어? 단어가 same이 있어. 여기엔 same이. C에는 뭐가 있어? different가 있어. 즉 same하고 different의 대칭성을 만들어내야 돼. 근데 눈으로 보면 same이 안 보이고 different가 안 보여. 주어진 글에서 same을 찾고 C에서 different를 찾아. 칠판. 자, 모든 사람은 공부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힘듦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칠판. O라고 스펙트럼이 대칭성이야. O는 뭘 나타내? 공통점을 나타낸다고. 칠판 봐봐. 자, 스펙트럼이라는 건 뭐야? 같은 빨간색이어도 봐봐. 빨강이라고 부르지만 엄청 빨강. 약간 주황에 가까운 빨강 이렇게 있잖아. 따라서 스펙트럼이 뭐야? 디퍼런트를 갖다 대신해서 쓴다고. 다양한 이런 느낌으로 나올 수 있다고. 뭔지 알겠지? 이런 느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는 이제 찾았겠잖아. 근데 이것도 그나마 이렇게 찾은 애들의 특징은 뭐야? 그러나를 갖다 물고 늘어졌으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러나네. 근데 여기서 other 때문에 탈락이잖아. 그럼 얘가 돼야 되잖아. 라고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항상 목표를 갖는 게 엄청 중요한 거야.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other 때문에 탈락이야. 그러면 C가 예상 1번이 돼야 돼. 그러면 주어진 거라고 C는 벗의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져야 돼. 벗의 언어적인 약속은 대칭성이야. 그러면 그냥 읽으면 안 읽어지는데 여기하고 여기에는 대칭성이 있어야 돼. 라고 쳐다보면 이게 보인다. 뭔지 알겠지? 같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목표가 있냐가 엄청 큰 차이를 만든다고. 칠판. 자, 그러면 자 C로 갔어. 그럼 이제 C 다음에 A냐 B냐네? C 다음에 A냐 B냐? 칠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야? 우린 죽기 살기로 이 아들을 물고 늘어질 거잖아. 재활용 한 번 더 할 거잖아. 칠판. 자, 끝말잇기 해볼게. 자, B는 아들 때문에 주어진 글하고는 끝말잇기가 안 됐어. 그럼 C하고 되는지 보는 거야. 만약에 되면 C, B, A. 안 되면 C, A, B. 이렇게 끝나버린다고. 칠판. A는 볼 필요도 없어. 분명히 내가 B를 탈락시키는 건 다른 주에서는 이것 때문에 찝찝했거든.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나오려면 앞에 어떤 주가 나와야 돼? 칠판 갑니다. 읽어볼게요. 자, 미국같이 중앙 집권적인 통제가 아닌 나라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발견되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주에서는 실험을 허락합니다. 그러잖아. 주가 50개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치니까 지금 그 중에 한 명 이상한 애들은 해봐 이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걸 읽으면서 뭐가 해결됐어야 돼? 이렇게 됐어야 된다고. 우리의 목표는 아더였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읽으면 여길 다 읽지. 근데 이걸 아더하고 연결시켜서 읽은 애들이 돼야 된다고 실제로는. 알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 왜냐면 그러니까 나는 지금
B를 갖다 아더 때문에 탈락시켰고 나의 목표는 지금 아더야. 다른 주에서는 이렇게 말하려면 적어도 어떤 주에서는 이게 있어야 돼.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읽으니까 이게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한두 주에서는 실험을 해보라고 하는데 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 결과가 좋잖아? 그리고 그 위험성이 크지 않잖아? 그러면 다른 주에서도 뭐라 그래? 그린 라이트를 준대. 즉 허가를 준다라는 거지. 그린 라이트가 오케이 이런 거거든. 됐지? 자, 그러면 C 다음에 B로 왔네. 자, 그럼 이제 뭐야? B 다음에 A가 되는지 확인. 이렇게 하면 되겠지. 칠판. 여기서 한 단어가 엄청 터져야 돼. 자, 근데 그러나의 생략 한번 볼게. 잘 봐. 자, 이제 한 개, 두 개 주에서 실험을 해보라 했어.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른 주에서도 해보래. 그러나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가 생략된 거야? 그러나가 생략된 거야. 왜? 지금 파란색은 결과가 좋은 거고 빨간색은 결과가 안 좋은 거잖아. 그럼 내용이 완전 대칭성이잖아. 그럼 당연히 그러나가 생략돼 있다 이런 걸 받아내야 된다 그냥. 이제 알겠지? 출판. 그러나 결과가 안 좋으면 근데 나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 throw up, 로드 블락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대. 이상한 거지. 그냥 대칭성으로 만들면 되잖아. 자, 허락을 해줬다. 그럼 여기 뭐야? 허락을 안 해줬다. 이렇게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당연히. 뭔지 알겠지? 출판. 나는 어렸을 때는 차가운 음식을 좋아했어.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그럼 뒤에 뭐가 오겠어? 따뜻한 음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바뀌겠지. 됐죠? 칠판. 자, 여기서 기출 코드가 하나 빵 터져야 돼. 선생님, 와, B 다음에 CBA가 맞아요. 이 단어 때문에. 한 단어 뭐야? 한 단어.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 칠판. 내가 여기서 했던 말 그대로 해볼게. 칠판 봐. 자, 내가 처음 만났어, 누구를? 그러면 내가 두 문장을 할 거야. 그 중에서 언어적인 약속이 깨지는 문장을 찾으면 돼. 자, 처음 만났어. 내가 이 교실에 딱 섰어. 우리가 처음 만남이야. 이 교실 되게 크네? 이건 된다고. 그지? 이 교실이 더 크네? 이건 안 맞아. 그렇잖아. 칠판. 더 크다 이런 말을 하려면 앞에 뭐야? 야, 옆에 교실은 10명 들어가는데 여기는 30명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나와줘야 된다고. 즉, 이 뭐란 단어를 만났을 때 비교 대조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 더 크다 더 작다 이런 거 뭐 어떤 기준점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생각해봐. 야, 더 자세히 생각해보잖아? 더 자세히 살펴보잖아? 송유군의 잘못이 아니야. 그럼 앞에 뭐 다시 생각해. 앞에 뭐가 있는지 맞춰봐. 더 자세히 살펴보면 송유군의 잘못이 아니야.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덜 자세히 살펴보면 송유군의 잘못이야. 그러나 이게 생략이 된 거라고. 당연하잖아. 야, 한 번 더 생각해보잖아? 송유군의 잘못이 아니야. 그럼 앞에 뭐가 있는 거야? 얼핏 생각하면 송유군의 잘못 같지?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라고. 칠판. 자, 이 비교급이 나오면 항상 뭐다? 비교 대조의 글의 전개 방식을 느껴야 돼. 칠판. 자, 중앙 집권화가 되지 않은 미국에서는 이런다 이렇게 했잖아. 반면에 그러나 더 중앙 집권화가 된 국가에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너무 이야기가 깔끔하잖아. 그럼 여기서 이 D가 뭐야? 레스에 가까운 거지. 그러면 중앙 집권화가 안 된 나라를 쭉 이야기하고 그러나 된 나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그러나를 생략해도 아무 지장이 없잖아. 왜? 여기는 중앙 집권화가 안 된 나라가 쭉 나왔고 여기는 중앙 집권화가 된 게 나왔으니까 그럼 대칭성이 확실하니까 또 그러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근데 여기다 그러나를 주면 B가 맞아버린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지? 엄청 좋은 문제야. 잘 봐봐. 따라와봐. 그러니까 이 문제가 답이 CBA인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오늘 36번을 맞겠다 그런 목표가 B고 A는 뭐야? 내가 36번에서 사용했던 지식을 수능날 다시 사용하겠다야. 칠판. 그러나가 나왔어. 자, C가 예상 1번이 되는 건 주어진 글하고 C가 벗으로 연결되기 때문이야. 왜? 초록색. 너무 중요한 거야. O라고 스펙트럼이 대칭성이 된다는 걸 봐야 돼. O는 same을 나타내고 스펙트럼 뭘 나타낸다? different를 나타낸다. 이렇게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이제 알겠지? 자, 두 번째. other가 나오려면 앞에 무언가가 있어야 돼. 그걸 파란색으로 연결해주고 있잖아. 됐지? 세 번째. 자, 뭐가 나오려면 뭔가 비교 대조가 있어야 되는데 앞에는 뭐야? 중앙 집권화가 안 된 얘기가 나왔고 여기는 중앙 집권화가 더 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용이 또 깔끔하게 연결이 된다고. 거기다가 그러나를 생략함으로써 문제의 난이도를 높인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 그런 하나를 주면 뭐를 볼 필요가 없잖아. 그잖아. 여기다 그런 하나를 주면 뭐가 없어도 풀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로 내면 A, B가 다 맞아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뭐를 통해서 그런 하를 보라는 거지. 기출문제로 나온 게 뭐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럼 앞에 뭐가 있다? 얼핏 보면 뭐뭐하다. 그러나 이렇게 붙는 거라고 무조건 꼭 기억해야 돼. 이제 알겠지? 그래서 비교급을 꼭 잡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봐봐.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지칭어 플러스 명사가 나오면 자,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앞에 반드시 명사가 나와야 된다. 얘가 먼저 나와야만 얘가 나올 수 있다. 단, 요 두 개가 스펠링이 똑같으면 B도 맞아버리니까 어떻게 한다? 요 두 개를 다르게 한다. 칠판. 그러면 여기서 CAB라고 푼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전부 다 어떻게 풀었어? 엑스페리먼트인데 여기서 더 엑스페리먼트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칭어 플러스 명사니까 앞에 있으니까 팡! 이러고 자빠졌다고. 뭔지 알겠지? 제발. 기억합시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에 낚인 애들은 뭘 놓쳤기 때문이야? 아더를 놓쳤기 때문이야. 아더를. 그렇잖아. 이게 선순환에 걸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 1번을 고를 때 이걸 갖다 이용해서 탈락시킨 애들은 초록색을 볼 일이 없어. 왜? 파란색에서 번쩍해버리니까. 그렇죠? 초록색이 함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칠판. 자, 37번. 자, 다 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예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시가 나오면 네 가지를 점검해야 돼. 앞에 주제가 있는지, 뒤에도 주제가 있는지, 두 개는 동일한지. 기존에 여기까지만 나왔지? 근데 최근에 9월 모의고사에서 뭐가 나왔다? 얘를 갖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도 알 수 있어. 왜? 뒤에 특정한 무언가가 나오니까 이렇게 받아내야 된다고. 칠판 갑니다. 자, 예시가 원체 중요하니까 기출코드 탑10에서 3번 봤어. 자, 1번에서 그래 전개 방식은 예시인용 아니면 역적 대조다. 생략 조심하자. 자, 기출코드 2번에서 예시 열거가 나오면 앞에 주제다. 자, 기출코드 7번에서 예시 다 필요 없어. 그냥 특정성이 나오면 그냥 예시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 됐지? 자, 37번 갈게요. 자, 주어진 글을 강하게 읽고 끝말잇기를 할 거야. 강하게 읽으려고 했는데 봐봐. 센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 칠판? 그러나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거의 반복에 불과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대칭성 만들고 뒤를 두 번 세게 읽으면 끝이잖아. 단, 두 개 중에서 뭘 세게 읽어야 돼? 당연히 얘를 세게 읽어야 되겠지. 왜? 끝말잇기니까. 그잖아. 단락의 끝부분을 세게 읽어야 될 거 아니야. 칠판 읽어볼게요. 자,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고르는 거야. 칠판 갑니다. 자, 정보와 지식의 구별이라는 건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식이라는 게 대부분의 개념 정의는 지식이라는 건 정보를 포함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떤 지식과 정보의 충돌이야, 대칭성이야. 요거에 대해서 비교 대조하고 있어. 자, 근데 이 벗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야? 요 두 개가 비교 대조인데 지식이라는 게 정보를 컴바인합니다. 좀 더 개념이 큽니다. 이렇게 받아낸 거야. 됐지? 자, 첫 번째 벗은 잘 읽어냈어. 두 번째 벗을 읽어볼게. 칠판. 여기서 another에서 번쩍해야 돼. 왜? 자, another distinction이 나오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distinction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금방 other에서 연습했던 거하고 똑같잖아. 뭔지 알겠지? another distinction이 나올 수 있는 건 앞에 distinction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받아내라고. 됐지? 칠판. 자, 또 하나의 구별은, 그지? 뭐야? 정보는 사물이 가질 수 있어. 그러나 지식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어. 이건 맨날 했던 거네. 동물과 사람 뭐 이런 걸로. 정보는 사물도 가질 수 있어. 근데 지식은 사람만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네. 됐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야? 요 내용을 바탕으로 끝말잇기를 들어갈 거야. 자, C가 적절하지 이유나 아는 이유 한 단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 21번에서. 자, C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한 단어. 선생님, 저는 이 단어 때문에 C가, 봐봐. 그냥 읽으면 되게 비슷해 보여. 근데 딱 한 단어를 읽는 순간, 이렇게 돼. 뭐야? C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한 단어. 칠판. 잘 봐봐. 내가 말을 해볼게. 말이 맞나 봐봐. 그지? 그냥 내가 얘를 처음 만났어. 첫 시간이야. 근데 내가 얘한테, 얘가 나한테 아무 행동도 안 했어. 근데 내가 얘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나한테 행동하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왜 안 돼?
소 때문에 근다고. 이게 지칭어야. 엄청 유명한. 근데 그나마 B가 모르는 유일한 지칭어 이렇게 돼 있다고. 자, 암묵적인 지식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전달될 수는 없대. 그럼 적어도 이 문장에 뭐가 있어야 돼? 심플리가 있어야 돼. 그러잖아. 그러니까 얘가 딱 풀고 있는데 얘가 내가 딱 보니까 이렇게 했어. 이걸로 풀었어. 와, 엄청 쉽게 풀었네. 봐라. 이거 하니까 그렇게 쉽게 풀리잖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러잖아. 그러면 지칭어가 부사를 갖고 있는 거라고. 이런 걸 잘 받아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이제 목표는 뭐야? 심플리가 되는 거야. 아까하고 똑같았잖아. 잘 봐봐. 자, 주어진 글은 C로 못 가요. 왜? C가 소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끝났잖아. 그럼 어디로 가야 돼? B로 가야 돼. 그럼 B 다음에 AC겠지? A는 볼 필요가 없어. 왜? 안 되면 재활용하라 했잖아. 그러면 다시 B, C를 또 봐. 뭐의 관점에서? 소의 관점에서 또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B의 끝에 심플리가 있어야 돼. 있으면 B, C, A. 없으면 B, A, C 이렇게 끝나버린다. 이제 알겠지? 엄청 간단해지는 거야. 칠판. 됐죠? 소라는 지칭어가 이상해. 왜? 그렇게 쉽게라고 했으면 여기 그렇게 쉽게가 있어야 된다니까. 근데 쉽게가 없잖아. 칠판. 자, 그러면 B는 맞나? B는. 끝말잇기잖아. 칠판. 사물은 정보를 갖는다. 그러나 지식은 사람만이 갖는데. 칠판. 잘 봐. 예시라는 건 기본적으로 앞뒤 내용이 동일해. 근데 앞에는 상위 카테고리가 나오고 뒤에는 하위 카테고리가 나오지. 뒤에는 하위 카테고리. 이걸 갖다 우리는 특정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침에 과일을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건강에 좋습니다. 이런 식이잖아. 칠판. 자, 사물은 정보를 갖고 그러나 사람은 지식을 가져. 똑같은 말이 나왔어. 자, 지도는 정보를 가져. 그러나 사람은 지식을 가져. 이렇게 됐잖아. 그럼 things의 특정한 예시로서 맵이 나온 거라고. 근데 여기에 for example을 주면 너무 쉬우니까 뺀 거라고. 계속 이걸 받아낼 수 있어야 돼. 뭔지 알겠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수능날 이건 8번에서 12번, 이건 4번에서 6번 만난다고 꼭 해야 돼. 근데 최근에는 생략이 대세다. 꼭 기억해야 돼. 칠판. 자, 그럼 어찌됐든 예상대로 B로 가는 거네. 자,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한테 다행인 건 우리는 소를 들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뭐야? A는 쳐다볼 필요도 없어. 왜? 무조건 재활용할 거거든. 따라서 A를 볼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걸로 가는 거야. 자, 우리의 목표는 뭐야? 끝말잇기 관점에서 다시 봐. 주어진 글하고 C는 끝말잇기가 안 돼. 왜? 주어진 글의 끝부분에 so simply가 받을 수 있는 simply가 없었다고. 자, 재활용. 그러면 B의 끝부분에는 뭐가 있어야 돼? simply가 있어야 돼. 그래야 so simply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읽어야 돼. 목표가 이렇게 돼야 돼. 읽어볼게. 그런 사람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칠판. 지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네. either A or B. 명백한 지식과 암묵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명백한 지식이라는 건 봐, 여기서도 재진술을 걸었네. 패스하고 컨베이의 재진술이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단어가 똑같으면 눈에 느껴지거든. 애들이 그걸로 찍어볼 수 있잖아, 단어로. 그러니까 이 so로 풀어야 되는데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다가 패스를 줬어. 그럼 애들이 이걸 느껴본다니까. 그냥 단어로 대강 느낌상으로. 그래서 컨베이로 바꾼 거지. 왜? B는 재진술에 약하니까. 칠판. 자, 그러면 자, 나의 목표는 뭐야? 그렇게 간단히라고 했으니까 간단히가 있어야 돼. 그렇게 간단히 전달될 수는 없대. 그러면 간단히 전달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칠판. 그걸 목표로 잊고 있는 거야. 있으면 B, C, A. 없으면 B, A, C. 나의 목표는 그렇게 간단히 전달. 이게 있어야 된다고. 간단히 전달이 있어야 돼. 칠판. 자, 명백한 지식은 전달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뭐, 어떤 수단에 의해서? 그냥 하나의 인스트럭션, 안내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하나의 안내서 이걸 바로 뭐라고 느껴야 돼? 심플리 이렇게 돼야 돼. 그냥. 나의 목표는 지금 심플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 그냥 뭐야? 하나의 안내서 이렇게 읽으면 B야. 목표가 없으니까 그렇게 읽는다고. 아, 그러면 요 심플리가 이 파란색을 바꾸나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이제 알겠지? 이런 것들을 잘 받아내야 됩니다. 근데 촌스럽게 여기 심플리라는 단어를 찾고 있어. 이러면 안 돼. 자, 그러면 C는 가능해. 왜? so의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졌으니까. 그럼 A만 남았잖아. A는 또 for example이야. 자, for example의 언어적인 약속은 뭐다? 같다야, 같다.
그럼 이것만 이용하면 되잖아. 자, 그러면 A의 시작은 포 이그샘플이야. 그럼 끝말잇기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돼? 자, 쉽다가 나오면 B로 붙으면 되잖아. 포 이그샘플이 시작이니까 같은 거니까. 근데 쉽지 않다가 나오면 뭐야? C 뒤에 붙으면 되겠지. 그럼 나의 목표는 뭐야? 이걸 읽을 때 지식의 전달이 쉽냐 안 쉽냐 이것만 생각하고 읽는 거지 그냥. 그렇잖아. 봐봐. 비교 대조가 나오면 앞에서 A를 쭉 주고 그러나 B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두 개는 갈라져 있으니까 자, 지식의 전달이 쉽다. 안내서 하나면 충분하다. 그런 얘기가 B잖아. 만약에 A가 그런 내용이면 B 뒤에 붙으면 돼. 왜? 포 이그샘플이 이꼴이라는 뜻이니까. 근데 지식이 전달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 그럼 뭐야? C 뒤에 붙으면 된다고. 자, 나의 목표는 뭐야? 지식의 전달이 쉽냐 안 쉽냐의 관점에서 여기를 바라봐. 바라보면 뭐야? 안내서 하나면 충분하대. 쉽다는 거잖아. 그럼 어디에 붙어야 돼? B에 붙어야지. 왜? 포 이그샘플은 이꼴 이런 뜻이니까. 칠판. 자, 결국은 뭐야? 엄청 좋은 문제지. 답이 BAC가 되는 게 전혀 중요한 게 아니고 칠판. 예시가 생략됐네? 역접이 생략됐네? 그 다음에 솔직히 얘까지 생략했으면 돼. 왜? 바이시클이 있으니까 특정 물건이잖아. 이렇게도 받아낼 수 있겠지. 근데 세 개를 다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준 것 같아. 제발. 다시 한번. 그러나가 8개에서 12개 나오고 예시가 4개에서 6개 나오는데 생략으로 나올 거다. 쫄 필요 하나도 없어. 왜? 대칭성이 있으면 그러나의 생략이고 뒤에 특정성이 있으면 예시의 생략이다. 이렇게 받아내면 된다니까. 엄청 간단해. 이걸 알고 들어간 애가 이길 수밖에 없는 시험이라니까. 자, 38번, 39번 할게요. 자, 대는 가끔 모의고사에서 나오거든. 근데 알고는 있어. 그러니까 얘가 왜 시험에 나오냐면 얘가 뜻이 3개거든. 그때, 그 후, 그러면이야. 근데 이걸 영어로 바꾸잖아. 그럼 1번, 2번은 뭐야? 지칭어를 갖고 있어. 생각해봐. 야, 그 후에 송유근이 완전히 개과천선했어. 그러면 그 시점이 뭔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잖아. 그 후에 송유근이 개과천선했어. 그러면 어떤 시점이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학생이 송유근한테 침을 뱉어버렸대. 그 후에 송유근이 안 맞네. 뭐가 예시가 안 맞네. 칠판. 자, 그 다음 봐봐. 그때 네가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그럼 그때가 받을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 뭔지 알겠지? 따라서 얘는 지칭어를 갖고 있다. 얘는 연결사를 갖고 있다. 꼭 기억해야 돼. 됐지? 칠판. 가볼게요. 자, 38번. 난 이것도 진짜 깝깝한 게 전형적으로 계속 나한테 와가지고 이 단어가 고등부 단어냐고 묻더라고. 이거 나는 모를 줄 알았어. 솔직히 고등학생들이. 근데 많이 알던데? 이게 쉬운 단어인가? 너 알아 몰라? 알아? 솔직히 너 알아 몰라? 알긴 했어. 근데 내가 보면 상위권 애들 중에서 이걸 모르는 애들이 꽤 있더라고. 근데 그 뭐랄까 어릴 때 뭐 동물 영어 했고 이런 애들이 이걸 알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침에 있나면 탭으로 무슨 주포니아 이런 걸 하거든. 그러니까 동물 영어 하는 공부 뭐 이런 게 있나 봐. 그런 애들이 엄청 잘 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나보다 동물 이름 영어로 더 잘 알거든. 난 이걸 갖다 모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실제로 이걸 몰라서 틀린 애들이 있어. 근데 난 너무 웃긴 게 봐봐. 그러니까 출제자가 내 생각에는 이 단어 타조 효과 이걸 갖다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글의 핵심 소재인데 이 타조 효과를 갖다 모르니까 해석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진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성의 해석을 하니까 그렇게 된다니까. 봐봐. 칠판. 자, 우린 지칭어 올수 연결사에 집중하기로 했지. 칠판 봐. 자, 35번에서 역접, 예시, 지칭어, 시밀러리로 풀었잖아. 자, 이 문제 38번도 역접, 지칭어, 시밀러리 이런 식이야. 거의 중요한 정보는 비슷하게 돌아다닌다고. 근데 35번은 얘가 중요했고 38번은 얘가 중요한 거지. 칠판 가볼게. 자, 우선 이걸 먼저 읽어야 되겠지. 그러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대가리를 모래에다 묻지를 않는데 왜? 숨을 못 쉴 수도 있으니까 뭐 이런 정도야.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게 모래에다 대가리를 박지 않는데 왜? 숨을 못 쉬니까. 칠판 이 정도 갔어. 근데 이거 모르는 단어가 여기 또 나왔어. 그러잖아. 아, 이게 무슨 어떤 용어인가 봐.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불편함을 느끼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 칠판 봐. 자, B한테 야 대이란 지칭어로 활용해봐. 그럼 B는 어떻게 활용해? 선생님 대이니까 이시면 단수를 받고 대이는 복수를 받잖아. 이게 B야. 근데 A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 아, 선생님 우리 지난번에 했잖아요. 지칭어가 나오면 꼭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이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대박입니다. 왜? 지칭어가 주어 자리가 나오면 이때는 뭐다?
반드시 동사하고 묶어서 판단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대의를 놓고 복수명사다 이렇게 가면 안 돼. observe 할 수 있는 복수명사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즉 관찰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복수명사 이렇게 돼야 돼. 따라서 뭐야? 물건 같은 건 안 된다고.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야? 사람 2명이 나왔으니까 나쁘지 않잖아. 사람은 관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대의라는 지칭어에 언어적인 약속이 지켜졌으니까 통과 이렇게 풀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렇게 되면 자, 지금 계속 학자들이 나오고 있거든. 그들은 모래에다 구멍을 팝니다. 이게 말이 안 맞아 지금 갑자기. 그렇잖아. 너무 생뚱하죠. 이 지점이. 아니 학자들이 막 나오더니 갑자기 그 사람들은 모래에다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박습니다. 이게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럼 이거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는 문제였다고 실제로. 그냥 너 지칭어에 반응할 수 있어. 이게 다인 거지. 단 지칭어가 주어 자리에 나오면 동사하고 묶어야 된다 이건 거라고. 이게 봐봐. 이 문제 너무 간단하잖아. 대의가 나왔어. 근데 이것만 보면 앞에 사람들이 여러 명 있으니까 될 것 같아. 그러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갑자기 그들은 모래에 구멍을 팝니다. 그리고 대가리를 박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내가 이 말을 아까 여기서 봤거든. 그러면 이걸 맞췄지만 이 단어가 뭔지 모르는 애들이 많아 지금도. 맞히긴 근데 아무 상관도 없는 거잖아. 이 단어 모르는 거하고. 뭔지 알겠지? 이런 거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볼게. 자, 이번에서 더 데퍼니션이 나왔어. 그럼 앞에 디파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더 데퍼니션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그 데퍼니션 이게 뭘 받는 거야? 컨클루드를 받는 거야. 야, 내가 송유근을 관찰했거든. 근데 송유근은 화를 엄청 잘 내는 인간이라고 나는 결론을 내렸어. 그럼 뭐야? 그게 송유근에 대한 정의인 거야. 송유근 이꼴 화를 존나 잘 내는 인간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컨클루드를 갖다 더 컨클루전 이렇게 주지 않는다라는 거. 뭔지 알겠지? 이런 거 잘 받아야 돼. 또 갑자기 2번을 골라놓고 앞에 디파인이 없어 이런 애도 있다고. 제발. 그치? 이런 것들을 잘 잡아내면 빼박이지 4번. 자, 38번까지 했고 39번 들어가 볼게요. 자, 39번. 우선 주어진 거를 잘 읽어야 돼. 여기서 되는 그때야. 지금처럼 그때는 동물의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동물의 사이즈가 작았대. 결국 고기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 돼지가 원래 100kg야. 근데 얘가 70kg가 됐네? 그럼 공급이 30%가 줄었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거 아니야? 여기까지 너무 쉬운 얘기야. 근데 이 뒤에는 좀 모르겠네. 그러나 그리고 고기의 소비가 부유한 사회에서는 감소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 항상 읽어놓고 들어가야 돼. 칠판 갑니다. 자, for example이 나왔네? 그러면 얘의 언어적인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1번 기준으로 앞문장하고 뒷문장은 내용이 똑같아야 돼. 읽어볼게. 자, 소비의 조정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어디에서? 부자 국가에서. 생각해봐. 아, 이만큼 소비하는 나라가 있고 이만큼 소비하는 나라가 있어. 얘들은 뭔가 줄였다 늘렸다 이게 가능하지만 이건 뭐야? 완전 긴축이니까 얘들은 줄일 것도 없잖아. 얘들은 조정이 안 되는 거지. 자, for example이 나왔네? 어떻게 해야 돼? 같은 말이 나와야 돼. 뭘 이용해서? 특정성을 이용해서. 칠판. 부유한 국가가 특정 국가의 예시로서 일본하고 미국이 나왔네. 일본하고 미국은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조정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럼 똑같은 내용이잖아. 아, 부유한 국가에서 소비를 조정한다? 일본과 미국에서 소비를 조정한다. 그럼 부유한 국가의 예시로서 일본과 미국이 나온 거니까. 특정 국가. 됐지? 자, 2번 읽어볼게. 자, 점수를 줘보자. 1번, 2번, 3번, 4번, 5번. 1번은 내 생각에는 for example 때문에 거의 90점이야. 언어적인 약속이 딱 지켜졌거든. 2번. 자, 첫 번째 조정이라는 것은 동물에게 먹이는 걸 감소시키는 거래. 잘 봐. 편의상 그냥 간단히만 설명하면 10억 예산을 투여해서 항상 옥수수를 10톤을 사. 근데 말했잖아.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인다고 했잖아, 지금. 그러면 자, 이 10톤 중에서 가격이 올랐으니까 10톤을 못 사. 그럼 어떻게 돼? 10톤이 7톤으로 준 거야. 10톤이 7톤으로. 그러면 자, 사람에게 5톤, 동물에게 5톤을 먹이고 있었는데 자,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조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0억으로 이제 10톤을 못 사고 7톤밖에 못 사. 그러면 먼저 어디를 조정한다? 이걸 조정한다네. 아, 동물을 5톤에서 2톤으로 줄이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동물을 먼저 조정한다 했으니까. 당연하잖아.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줘야 되니까.
그럼 2번도 내 생각에는 한 70점은 되는 것 같아. 자, 3번 갈게. 자, 부연 국가에서는 그지 곡물의 많은 양이 동물에게 간다라는 사실이 이 단어가 어려운데 각주에 나왔지. 완충 효과를 준대. 무엇에 대해서? 가격의 움직임에 대해서. 가격이 올라갔네? 그럼 소비를 줄여야 돼. 근데 10톤에서 7톤으로 줄였으니까 동물을 이용하면 사람에게는 그 효과가 안 오잖아. 얘가 막아주는 효과가 있잖아. 얘가 완충 효과를 주는 거라고. 그러면 얘도 나쁘지가 않아, 지금 상황이. 그럼 얘도 70점. 가격 변동에 대해서 완충 효과가 난다.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가 줄여야 돼. 즉 10톤을 7톤으로 줄여야 돼. 근데 동물에서 3톤 줄이면 사람은 피해를 안 보니까 이게 완충 효과가 난다라는 거지. 됐지? 여기까지도. 출판. 자, 4번. 특정 연도의 특정 국가야. 그럼 역시 같은 말이 나와야 되겠네? 자, 가격이 올라가면 소비를 줄여야 되는데, 자, 10톤에서 7톤으로 줄여야 될 때 동물 걸 먼저 줄인다. 이 말이 나오면 되겠지. 칠판. 자, 옥수수의 가격이 2배가 됐어,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한 거야? 동물에 먹이던 걸 25%를 감소시켰네. 같은 말이잖아, 계속. 그럼 이것도 70점은 되는 것 같아. 자, 그럼 5번이 한 30점짜리가 나와야 돼. 근데 5번에 만약에 70점짜리가 나온다. 그럼 별표 치고 도망가야 돼. 오답률 1등이니까. 됐지? 칠판. 자,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는 뭐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여야 돼. 근데 동물 걸 줄이면 사람은 피해를 안 볼 수가 있다 이거잖아. 칠판. 여기서 엄청 이상해. 오늘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잖아. 비만, 사람들이 요즘 너무 살찌니까. 그러니까 뭐야? 더 높은 고기 가격은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생뚱맞잖아, 지금. 너무 튀어버렸잖아. 그럴 때 얘를 쳐다보는 거지. 말이 너무 자연스럽잖아. 자, 동물에게 먹이는 옥수수를 반 이상 줄였잖아? 그러니까 동물은 당연히 뭐야? 날씬해지겠지? 그러면 100kg 돼지가 70kg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야? 공급이 줄었으니까 가격은 오를 거고. 그러면 고기의 가격이 올랐어. 그럼 소비자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아니야. 왜? 요즘은 비만 때문에 건강 걱정이 많거든. 그러니까 뭐야? 오히려 그래 비싸니까 안 사 먹지 이렇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가 들어오니까 딱 맞잖아. 근데 잘 봐. 이게 약간의 옛날 추세야.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게 주지 않아 요즘은.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해석의 관점에서 반드시 뭐다? 잘 안 될 거다. 특히 A, B, C 배열 3점하고 빈칸 3, 문장 삽입 3점은 진짜 안 될 걸 예상을 해야 돼. 그게 쫄 거 하나도 없어. 해석으로 출발해. 단 그냥 막무가내 해석이 아니고 지칭, 올수, 연결사에 관련된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라고. 그러면 엄청 깔끔하게 떨어질 거라고. 뭔지 알겠지? 38번이 대표적. 타조 몰라도 아무 상관없잖아. 그냥 대의만 갖고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뭔지 알겠지? 9월 달에도 38번, 39번이 그런 식으로 나왔었다고. 고생했습니다. 잘했어. 잘했어.